안녕하세요. 허참의 토크 엔조이 허참입니다. 유지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유, 이거 뭐 벌써 옷에서 이 가을의 문턱을 넘어서서 초겨울로 들어갈 채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나무들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네네. 울긋불긋 새단장하고 계절의 변화를 알려주는데 요즘은 집안에서나 그 주말 농장을 통해서 나무를 가꾸는 분들이 참 많아요. 맞아요. 저희 예. 부모님들도 정말 애지중지 키우시는데 네. 근데 이유 없이 죽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면 굉장히 속상해하시더라고요. 속상하지. 네. 사람들은 아프면 소리라도 지르고 도움이라도 청하잖아요. 네. 나무는 그럴 수도 없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그런 만큼 평소에 우리가 나무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아두면 참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예. 오늘 초대 손님을 통해서 네. 나무의 생로병사를 모두 알아볼까 하는데요. 네. 올해로 25년째 아픈 나무를 치료하는 의사 선생님이 계십니다. 예. 나무 의사 우종영 원장님 지금 모셔볼게요.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이고, 어서오십시오.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야. 아이고, 무슨 고목나무가 걸어. 아유, 키도 크시고. 예, 나무 보살피려면 이 정도 키는 돼야죠. 저처럼 작아가지고 매달리기라도 하겠어요. 예, 예. 아픈 나무를 치료하고 건강한 나무를 잘 자라도록 돌봐주는 나무 의사를 아시나요? 올해로 25년째 전국 각지의 나무들을 돌보며 나무 의사로 살아온 우종영 씨. 나무는 그에게 단순한 치료 대상이 아니라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삶의 지혜를 일깨워주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나무와 사람 간의 행복한 공존을 꿈꾸는 우종영 씨의 나무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네네네네. 아유, 뭐, 오늘 왜 이렇게 박수를 많이 보내주시는지 모르겠어요. 예. 키가 크셔서 휘죽 걸어오시는 게 나무랑 닮았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죠? 맞아요. 예, 예. 그런 얘기 듣습니까, 혹시? 예, 많이 듣습니다. 어, 예. 원래 그 필요에서 이게 모든 형태가 생긴다고 그러잖아요. 아, 예, 예. 근데 높은 나무를 예. 바로 거기 일을 하다 보니까 자연히 커진 것 같습니다. 아유, 나는 자라는 새싹만 그렇게 봐서 그래요. 저희도 잘하는 나무로 봤어야 되는데. 그 나무 의사라고 하셨는데 조금은 생소한 느낌도 그렇죠. 들거든요. 이게 네. 뭐 자격증이 있는 건가요? 예,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두 가지가 있는데요. 예. 하나는 그 산림청에서 인정하는 네. 그 수목보 기술자라는 자격증이 있고요. 예. 또 하나는 그 문화재청에서 발급하는 천연기념물을 다룰 수 있는 수리기술자 자격증이 있습니다. 수리 기술자. 예, 예. 근데 그 뭐냐면 천연기념물은 뭐 500년, 1000년 된 나무들이기 때문에 문화재청에서 관리를 해요. 예. 자격증을 따로 줍니다. 아, 그건 또 따로 주는군요. 네. 그러면 우종용 원장님 말고도 나무 의사로 활동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까? 수목보 기술자는 한 100여 명 정도 활동하고요. 예. 그다음에 문화재는 한 20여 분 정도 많지 않습니다. 아,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네. 그러면 나무 병원을 따로 운영이 되는 건가요? 아, 병원은 있는데요. 환자가 찾아오질 않아서 그러니까요. 그렇죠. 환자가 나무인데 늘 그럼 왕진을 왕진을 가요. 그래서 이렇게 정장을 한 거는 참 쉽지 않은 일이죠. 늘 그 등산복 입고 돌아다니고. 아, 예, 예. 직접 환자에게 찾아가서 그렇죠. 치료를 해주는. 네. 나무가 어떻게 지가 걸어오겠어요? 누가 이렇게 모셔오겠어요? 네. 앰뷸런스를 태워서 오겠어요? 그럼 전화가 옵니까? 도구를 전화가 오면 도구를 들고 뭐 이제 챙겨 들고 이제 그런 예, 가시는 전화가 오죠. 이게 이런 거죠. 이제 제일 처음에는 나무는 말을 안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보통 병원에서는 환자들이 가면은 머리가 아프면 그 머리를 짚고 들어오거나 뭐. 다리가 아프면 쩔뚝거리고 예, 그러고. 예, 예. 그러면은 뭐 그 부분을 이제 따로 진단을 하면 되는데 나무는 전혀 말이 없으니까 누구한테 물어보냐면 처음에 이제 문진이라 그래가지고 예. 동네 어르신한테 물어봅니다. 이 나무가 언제부터 이런 상황이었고 예. 그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예. 그 나무에 예. 이제 물어보죠. 그다음에 직접 이제 그 나무에 가서 예. 이게 그 진단을 하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나뭇잎이 정상적으로 생겼는지, 색깔은 어떤지, 네. 크기는 어떤지, 예. 특별한 어떤 냄새가 나는지. 예를 들어서 나무가 썩으면 곰팡이균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곰팡이 냄새가 나요. 버섯 냄새가. 그게 심하구나. 이제 그래 여러 가지 오감을 통해서 이제 진단을 하게 되죠. 야,
참. 아 정말로 근데 진단하실 때 그 청진기를 나무에 대시기도 하나요? 실제로? 아니요. 왠지 TV에서는 그게 그런 거 본 적 있는 것 같은데. 청진기를 댄다는 것은 이제 소리를 듣고 진단을 해야 되는 건데 네. 나무에는 오장육부가 없어요. 오로지 관, 물이 올라가고 영양분이 내려오는 관밖에 없기 때문에 소리로 진단을 못합니다. 우리 원장님은 늘 그 휴대용 톱을 들고 다닌다고 들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뭐 톱이나 끌이나 이게 저희가 그 나무를 수술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목수들보다 더 큰 연장을 써요 저희가요. 예. 목수들은 조그만 망치, 요즘 목수들도 망치는 안 쓰더라고요 별로. 예. 그 톱도 그렇고 다 기계로 쓰잖아요. 야, 여기 저 그림 지금, 보면서 예, 금이 하나 나오죠. 굉장히 험하죠 나무가. 와. 이게 험한데요. 잘 살고 있는 나무입니다 현재. 잘 살고 있는 나무인데 속이 텅 비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 동네 어르신한테 물어봤어요. 이 나무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냐 그랬더니 자기 어렸을 때 일제시대 말 1943년도에 쯤에 이 나무를 일본 사람들이 잘라서 달구지에 싣고 갔대요. 그래서 왜 싣고 가냐고 물어봤더니 그때 그 우리나라에서 마지막 그 진지 구축을 해 일본이에요. 네네. 특히 제주도의 마지막 제7호 겨로 작전이라 그래가지고 이 느티나무는 단단하잖아요. 예. 단단하니까 저런 걸로 방어 진지를 구축하려고 많이 잘라갔습니다. 나무. 저런. 그때 이렇게 큰 가지를 잘라가니까 거기가 죽기 시작한 거예요. 예. 이 안에가 다 썩고 그런데 지금도 나무 잎도 잘 나고 잘 살고 있습니다. 이게 저런 나무들은 막 그 안에서 썩어 들어가는 걸 이제 긁어내고 그 상처 치료해주고 이제 그런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그 PD님이 여기서 쓰는 연장, 우리가 쓰는 연장을 좀 갖고 오랬는데 이 차가 한 차 와야 돼요. 스튜디오에 들어올 수가 없겠네요. 도저히 들을 수 없는. 몰랐어 그래. 아 저는 약간 영양분 주고 이런 예, 뭐, 게 생각했는데 그런 게 아니라요. 린 것만 이렇게. 예, 사다리가 10m 이상 올라가야 되고 뭐 거의 뭐 건설 엄청납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느낌의. 그렇죠. 그런 소리가 나면 콤프레서도 있고. 야. 예. 와. 야 저기 안을 이제 깨끗이 청소. 네, 이제 상처 치료를 하고 더 이상 균이 침투 못하게 하고 벌레도 못 들어가게 하고 뭐 그런 작업을 하는 겁니다. 지금. 야. 나무가 병이 상당히 진행되면 이제 회복이 되는데도 그 쉽지 않다 이런 얘기가 이렇게 죽어가는데 네. 죽어가는데만 10년이 걸렸으면 살리는데도 10년이 걸려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감기나 뭐 아주 간단한 병으로 병원에 가서 약 먹고 주사 맞으면 그 이튿날 거뜬하게 일어나잖아요. 예. 근데 그거는 가벼운 병이고 아주 그 지병, 오래된 지병에는 어떠한 약을 써도 금방 낫지 않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나무도 간단한 감기에 걸렸을 때는 상관없지만은 중병에 걸렸을 때는 굉장히 긴 시간 동안에 걸쳐서 이제 치료가 되죠. 그렇게 치료하실 땐 좀 마음도 아프시고 하겠어요. 오랫동안 아픈 나무를 본다는 게 쉽진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 마음 아픈 게 뭐냐면 표현을 못 하니까 그 더 이제 가슴 아래 갈 거 아니에요 나무가. 근데 그걸 아무도 몰라준다는 거죠 사람들이. 네네네. 예. 그래서 그게 좀 안타깝죠. 네. 혹시 느낌이라는 게 있습니까? 이 나무가 나에게 말을 걸어오고 있다. 멀리서부터 알 수 있어요.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이제 이런 거죠. 마을 입구에서부터 느껴져요. 그 마을이 그 인심이 좋고 참 그 후덕한 사람들이 살으면 나무도 그렇게 아프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즘 나무가 아픈 게 대부분 두 가지 때문에 그래요. 하나는 무지해서 네. 몰라서 네. 너무 꽃게 하나 갖고 질식사를 시키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심. 옛날에는 그 한적한 곳에서 잘 살고 있던 나무가 지금 개발이 되고 마을이 들어서 이게 땅값이 올라가잖아요. 예. 근데 거기에 나무가 차지하고 있는 면적이 있어요. 예. 거기는 개발을 못 해요. 예. 그러니까 자꾸 그 나무 뿌리가 있는 쪽에 길을 내거나 집을 짓거나 막 그래요. 예. 그러니까 나무 뿌리가 살 곳이 없죠. 아하. 그래서 이제 욕심 때문에 죽어가고 그래요. 예. 참. 저는 나무 가지 전지해줄 때도 예. 미안하다 하면서 내가 전지를 해준. 선생님은 그 나무 이사를 하시죠. 진짜 그 소양이 대단하십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우리가 무생물을 대하는 게 아니고 생명체를 대하는 거기 때문에 그 생명체는 다 느낌이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금 지구상에 네. 가장 고등한 생명체가 두 종이 있는데 예. 하나는 사람이고 네. 하나는 나무일 것이다. 아. 그러니까 그 나무는 표현을 안 하지만 네.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생명체 중에 하나예요. 예를 들어서 네. 은행나무 같은 경우에는 2억 2천만 년 전에 이미 태어났어요. 지구상에. 우리 현생 인류는 불과 15만 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의 이런 골격을 가진 예, 시간. 예. 그러니까 2억 년 대 15만 년이라는 것은 거의 그 숫자상으로 그 대입할 수 없는 그런 큰 갭이 있는 거죠. 예. 갭이 있기 때문에 그 긴 시간 동안에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그 조건을 갖췄다는 것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네. 죽을 병이 걸렸던 나무가 다시 살아나서 새순이 싹 돋기 시작하고 파랗게 말이죠. 옷을 싹 갈아입었을 때 그때는 기분이 어떻습니까? 이게 말로는 표현이 안 되고 감동이 밀려와요. 감동이요? 전율이라 그러죠. 부르르 떨리는 예, 예, 예. 그런 감동을 느끼죠. 넌 살았다. 네. 예. 이제 잘 살 수 있겠구나. 예. 그랬다 다시 죽는 경우는 없죠. 지속적으로 예. 잘 관리를 한다면 이제 한번 산 나무 또 살겠죠. 예, 예, 예. 그 살았을 때 그 얘기하시는데 표정이 정말 행복해 네. 보이세요. 또 어떤 때는 나무 이제 아파서 그 왕진을 갔을 경우에 네. 무조건 치료하는 게 아니라 그냥 죽게 놔두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건 어떤 그거는 경우예요? 뭐냐면 자연사일 경우에 그렇습니다. 아.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죽는다는 것은 우리 그 자연에서는 순환한다는 걸 의미해요. 예. 예, 그 나무가 죽어서 다시 거름이 돼서 또 새로운 생명체를 태어나게 하는 그 순환의 의미이기 때문에 예. 저희가 그 숲에 있는 나무들은 그렇게 치료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의 그 안에가 다 생태계를 이루는 거기 때문에 네. 어거지로 이 나무는 살려야 되겠다. 근데 그런 경우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 숲속이라도 예를 들어서 어떤 가치가 있는 나무들, 학술적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조상들하고 오래전부터 어떤 그 인연을 맺었던 나무들 있죠. 네. 그런 나무들 어떤 문화적인 가치,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건 또 특별히 그 지정해서 보호할 경우에는 그 나무는 또 우리 후손들한테 물려줘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잘 치료를 하지만 웬만해서는 자연으로 그냥 돌아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나무 얘기하다 보니까 원장님은 도대체 언제부터 나무를 좋아하시고 관심을 가지셨는지가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겠죠? 좋아하셨던 건가요? 어렸을 때 그 정릉이라는 그 북한산 있잖아요. 네, 아, 예. 서울. 북한산 자락에서 자랐습니다. 완전히 살림속인데. 그때는 요즘하고 달라서 그 산에를 가게 되면 저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동네 아이들이 다 가는데 나이가 달라요. 제가 만약 7살이면은 뭐 9살 형, 10살짜리 형도 있고 저희 밑에 또 한 4살짜리 꼬마들도 있고 한꺼번에 그 연령층만 해도 이제 몰려다니는 거잖아요. 노니까 자연스럽게 그 놀이도 찾고 먹을거리도 찾고 그러다 보면 숲에 들어가면 나무에 올라가서 이제 뻗지도 따먹고 네네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친해진 거죠. 나무와. 예. 그러니까 다른 일을 해도 안 돼요. 그게 끄는 거 힘 있는 것 같아요. 예. 어렸을 때 그러면은 나무에 관한 일을 좀 하시게 됐나요? 저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네. 고등학교를 가기가 싫었어요. 이게 농사 짓는 게 좋아갖고 지금의 방배동이죠. 방배본동이 그때 쭉 그 말죽거리라 그래가지고 네. 비닐하우스 굉장히 많았는데 거기서 주로 꽃을 키웠는데 거기 가서 이제 꽃 키우는 걸 배웠죠. 도제 생활을 한 거예요. 예. 그런데 그 나이에 학생을 받아주던가요? 누가 어디서? 지금하고 달라서 그때는 뭐 먹고 살기 힘들 때라 이렇게 뭐 나가서 이제 밥만 먹여주면 다 일하고 그럴 시기였죠. 나무에 그 어떤 점에 그렇게 끌렸을까요, 그래? 어떤 점에 그때는 어려서 예. 어떤 점에 끌렸다는 것보다는 이게 씨앗을 뿌리거나 그때는 꺾어지도 하고 이렇게 접목도 하고 그런 걸 많이 했는데요. 아, 예. 그 뿌리 내려가고 자라는 게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 씨앗 조그만 데서 막 무럭무럭 자라는 거 보면은 그때부터 이제 그걸 느꼈죠. 아, 이런 게 생명이구나. 이제. 그때부터 이제 아, 이게 내 길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그 대신 이제 맨날 땅만 파면은 이게 발전이 없을 것 같아갖고 내 친구들은 이제 막 뭐 고등학교 가서 이제 영어도 배우고 뭐 공부를 하는데 나는 이게 뭔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예.
뭐 일호서적도 사다 보고 그다음에 이제 뭐 원예대백과사전 예. 그런 거 사다가 다 그때 이제 본 게 지금까지도 어허. 남아 있어요. 거기다 그때 막 외우다시피 했습니다. 그럼 그때 농장 일을 시작하시고 예. 지금까지 그럼 쭉 이 관련 일을 지금까지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예. 나무와 더불어 네, 한 40년 이상을 40년이요. 예, 40년이 넘었죠. 농장 일은 계속 어떻게 잘 됐나요? 아니죠. 잘 될 리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시기적으로 중동에서 이제 돈을 좀 벌어 갖고 와갖고 농사를 졌는데 중독은 왜요? 중동에 돈 벌러 갔죠. 뭐, 나무 일 때문에요? 아니요. 그냥 단순히 돈을 벌러 갔어요. 돈이 없으니까. 왜 나무 일은 왜 계속 하셨잖아요? 군대 갔다 와서 제대하고 예. 그 결혼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이제 중동에 2년 있었어요. 왜 나무 일 해가지고는 결혼 자금이 안 되나요? 그때는? 안 되죠. 농사 져갖고 돈 벌어갖고 결혼했다는 사람 제가 못 봤는데. 예. 그래가지고 일단 나무 일은 좀 제쳐놓고 예. 일단 돈부터 좀 벌어야겠다. 그렇죠. 중동에 예. 가셔서 네. 좀 많이 버셨죠. 예, 벌어왔죠. 버는 걸 집을 안 사고 뭐 하셨는데? 땅을 얻었어요. 그 도지라 그래서 예. 땅을 얻어갖고 이제 그 비닐하우스를 짓고 시설을 시설을 해서 이제 농사를 졌죠. 무슨 농사요? 이게 장미, 국화, 원예 쪽에. 예, 원예 사업을 했죠. 근데 아주 쫄딱 망했어요. 아, 왜요? 왜 망했냐면 꽃은 잘 키웠는데 네. 농사는 잘 졌는데 딱 대량으로 출하를 해야 될 때가 80년도였어요. 80년에 뭐. 80년대. 그때는 경제가 땅에 떨어져 가지고 어느 누구도 그런 꽃이나 그런 걸 살 그 시절이 아니었잖아요. 형편이. 형편이 예. 예. 그래서 이제 뭐 다 망했죠. 뭐. 그럼 중동에서 힘들게 벌어오셔서 네. 시작한 일인데 잘 안 돼서 마음고생도 많이 하셨겠어요. 근데 그때 망하기 잘한 것 같아요. 왜요? 왜냐하면 더 나이 먹어서 망했으면 좀 힘들잖아. 아예 젊었을 때 아직 망해야지. 젊었으니까. 아우, 그래 긍정적이시다. 좋다. 예. 다시 재기할 수 예, 있다. 제기할 수 있는 젊음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 요즘 젊은 친구들한테 한번 망해보라 그래요. 망하려면 일찍이. 일찍이. 예. 그 좋은 일찍 말씀이네요. 망해야 예. 좋은 말씀인데 망하지는 말아야 되는데 기왕에 망해보려면 그것도 일찍이 망해라. 예, 일찍 망해라. 네. 젊음이 남아 있으니까. 그렇죠. 재기할 수 있다. 네. 근데 다시 마음을 먹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이렇게 새롭게 뭔가를 하기도 힘들고 그리고 군대 가고 중동 갔다 와서 농사진 기간이 전부 한 10년 정도 됐어요. 망할 시점이. 예. 근데 10년 동안 사회랑 격리가 돼 있었잖아요. 그렇죠. 군대, 중동, 예, 또 농사. 예. 그러니까 사회생활을 전혀 10년 동안 안 해봤기 때문에 사회가 뭔지도 모르고 나가서 뭘 해야 될지도 정말 막막하거든요. 예. 그때 다시 이제 저를 잡아준 게 뭐였냐면은 아침마다 이제 용역 같은 데도 나가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 뭐 이제 화원도 조그맣게 하면서 이제 일을 하는데 농사 질 때는 보통 3시에서 4시면 일어나요. 여름에도. 네. 그렇게 나가서 이제 일을 하는데 그 농토가 없어지니까 갑자기 새벽 3시면 눈이 떠지는 거예요. 자동으로. 자동으로. 예. 자동으로 또 이제 갈 곳이 없잖아요. 네. 이제 산으로 올라갔죠. 매일 아침에. 지금의 도봉산이에요. 그럼 앞에 수락산이 이렇게 앞에 있는데 예. 올라가가지고 우리가 한참 앉아있으면 앞에서 해가 떠요. 이제 뜨는 해를 바라보고 내려온 게 한 1년쯤 이렇게 지났는데 한 1년쯤 지나서 뜨는 해를 바라보는데 마음이 고요해지는데 바로 옆에 나무가 있었는데 그 나무를 제가 못 봤어요. 1년 동안에. 예. 눈에 안 들어온 거죠. 예. 근데 그게 어떤 나무냐 바위 틈에 소나무가 한 그루 자라는데 어떤 정원사가 키워도 그렇게 예쁘게 키우질 못할 거예요. 정말 예쁘게 바람이 다듬어주고 막 그래가지고 너무 예쁜 거예요. 예. 근데 그렇게 예쁜 나무가 돌틈에서 자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는 나무일수록 더 아름답구나. 그런 생각으로 깨우친 게 있어요. 내 지금의 어려움이 앞으로 내 아름다운 인생을 꾸며줄 수 있겠구나. 그때 그걸 느끼고 이제 힘을 얻었죠. 일 년 동안의 마음의 평정을 찾기까지 그렇죠. 그걸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안 들어온 거죠 나무가.
바로 옆에 있었는데. 어느 순간 1년이 지나면서 어느 순간 그 나무가 눈에 쏙 네네,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것이 어떤 변화를 가져왔나 보죠. 어떤 변화라고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릴 수는 있는데 네. 그 뭐냐면 마음이 고요해져요. 이거 이제 하산에서 내려왔는데 뉴스를 듣거나 뭐 사람들을 만나거나 싸우는 사람 보면 저 사람이 왜 싸우지? 바보가 된 거죠. 네. 왜 싸우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바보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희죽희죽 웃고 다녔죠. 근데 이게 바보가 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마음의 평정심을 찾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부터 떠나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일을 했어요. 예. 일을 하니까 이제 주변에서 인정을 하고 일도 많이 주고 그러면서 이제 성장을 다시 한 거죠. 그 열심히 일했다는 게 농사 일인가요? 아니면 나무를 치료하는 일인 건가요? 그때 나무 이제 시작한 농사. 게요. 80대 중반에 시작한 게 나무를 관리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서울 시내에 보면은 빌딩들 많죠. 예, 예. 빌딩 앞에 나무들이 심어져 있는데 예. 그 나무들은 화분과 같아요. 화분에 심어진 것과 같습니다. 밑에는 지하 주차장이 예. 있고 콘크리트 위에 박스를 만들어서 나무를 심었거든요. 그러니까 화분을 관리하듯이 해야 돼요, 나무들은. 근데 그런 거를 이제 많이 맡아서 그 이후로 이제 나무 관리를 예, 시작하신 관리요. 거구나. 그러면서 이제 치료도 하게 되는 거죠. 나무들이 아프면 치료하고 뭐. 그때부터 이제 자연스럽게 나무 치료하는 길에 들어섰습니다. 예. 워낙 잘하셔가지고 입소문이 나서 이제 예, 그때부터 이제 점점 좀 드러났어요. 승승장구하시게 네. 된 건가요? 예. 이분이 나무 치료를 잘한다 이렇게 그때 해서. 이유가 있어요. 네.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 그 옛날에는 전화번호부 서울 편을 기억해 보시면은 업종이 다 들어가 있어요. 예. 전화번호부 안에 요즘은 없지만 전화번호부 안에 조경하면 이게 무슨 조경 뭐 설계 시공 감리만 쭉 이렇게 그냥 이렇게 두껍게 있습니다. 업종별로. 예. 근데 전부 설계하고 시공인데 저만 관리라고 돼 있었어요. 혼자서. 아하. 근데 그때 당시에 그 막 올림픽 전후로 굉장히 나무를 많이 심고 그렇기 때문에 조경하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 때예요. 근데 저 혼자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회사에서는 이렇게 나무가 자꾸 죽어도 맡길 데가 없어요. 전부 시공하고 설계만 하지 그리고 떠나버리고. 관리하는 사람이 없었던 예. 거예요. 그러니까 저만 관리니까 이제 연락이 와요. 그래서 이제 일을 많이 맡게 됐어요. 그 사이에 이제 나무 관련 책도 네. 한 10여 권 내시고. 그렇죠. 저는 주로 이제 그 책이 정보서가 아니라 네. 제 책을 보는 사람들이 마음이 순화되고 나무를 사랑하게 하는 마음을 일깨우게 하는 책을 주로 썼어요. 예. 제가 명함에요. 네. 포레스트 위스퍼러라는 명함을 갖고 다닙니다. 예. 이게 뭐냐? 위스퍼러가 속삭이는 뜻인데 속삭이. 속삭이다. 근데 그 다음 뜻이 뭐냐면 치유의 뜻이 있습니다. 치유하는. 예. 그러니까 숲에서 속삭이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졌냐면 나무를 치료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무지에 의하거나 아니면 욕심에 의해서 나무가 죽는데 나무를 치료하려면은 사람과 동시에 치료하지 않으면 나무를 치료하는 건 의미가 없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게 아무리 나무를 내가 치료를 해도 사람이 또 와서 무지와 욕심 때문에 죽인다면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많이 그 사람들한테 나무는 이런 것이다라는 것. 그다음에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서로 상생하면서 잘 살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 포레스트 위스퍼러라는 좋네요. 명함을 혼자 그런직하면 우리나라에서 저 하나입니다. 예. 감각을 키워줘야 되는데 자, 토요일 오후 손해 광교산 우중영 원장의 숲속 강좌가 한창이다. 나무에다가 이렇게 그 탐침을 꽂고 소리를 듣잖아요. 소리를 들으면은 수키로 밖에 있는 저기 사람 지나가는 소리, 자동차 지나가는 소리, 말소리까지 들려요. 그때는. 335 모에 앉아 이야기 속에 빠져드는 이들은 유치원의 원장과 교사들. 듣고 있다는 거죠. 그런 인맥하고 모든 게 다 보이죠. 예, 그런 식으로 보지 못했던 세계를 바라보게 되죠. 뭐가 보이나요? 인맥도 보이고 평상시 보지 못했던 그 안에 문양들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자연에서 아이들을 키우면 산만하지 않고 정서적으로도 안정되고 또 우리가 아이들에게 뭘 가르치려고 했는데 이제 아이들과 함께 자연에서 자연 그대로 자연에서 배워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렇죠. 새소리, 바람소리, 낙엽 밟는 소리 이런 소리가 진짜 좋아. 지식보다는 열린 마음으로 다가가길 바라는 우중영 원장. 늘 그 자리에 있었지만 우리는 그동안 나무들에게
얼마나 깊은 관심과 시간을 허락했는지 우종영 원장은 강의를 통해 사람들이 자연 속으로 새롭게 다가서는 방법을 안내해준다. 잠깐 눈을 감고 소리를 들으면서 저 소리가 뭔지 안 들리는 소리까지 한번 들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잠깐 눈을 감고 한번 들어보세요. 가을엔 아무래도 낙엽이 지는 계절이잖아요. 아마 지금부터 한 달 전쯤에는 뭐 열매들이 떨어지는 소리가 많을 거고, 지금 이제 낙엽이 떨어지면서 사그락거리는 소리, 그다음에 그걸 밟는 소리, 그런 소리가 아무래도 제일 많겠죠. 그리고 같은 바람 소리라도 봄에 부는 바람 소리하고 가을에 그 나뭇잎에 부딪혀서 쏘는 소리가 조금 달라요, 느낌이. 그런 소리가 아마 좀 특이할 것 같습니다. 이온화된 것이 물에 녹아 들어가서 산책을 하며 이동 중에도 우종영 원장은 끊임없이 이야기를 전해준다. 마치 나무의 대변자라도 된 것처럼 이야기를 건네는 데는 이유가 있다. 서로에게 소중한 동반자로서 사람과 나무가 아름답게 더불어 살아가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당연하죠, 안 잘하죠. 그렇게 잘할 수 있는. 오늘 주제가 자연이 주는 그 생명의 노래라는 뜻이었습니다. 생명의 노래인데 우리가 자연에서 무엇을 얻을 것인가, 이제 그런 게 주제였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분들은 오늘 이 자연의 소리를 가지고 우리가 아이들이 얼마만큼 행복하게 자연에서 지낼 수 있는지, 그리고 좀 더 건강하게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리를 빼놓고는 얘기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 자연이 내는 소리에 대해서 오늘 아마 깊이 공감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연을 굉장히 좋아하면서 이렇게 자연을 즐겼구나 평소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말씀을 들으니까 이제 제가 보는 것도 제대로 봤는지 아니면 제대로 들었는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조금 더 자연을 더 자연스럽게 이제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교사로서 이제 아이들에게 이제 전달을 해줄 때 이제 조금 더 맞아, 자연을 진짜 자연스럽게 전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이 땅에 무수히 많은 세월 동안 저마다의 사연으로 뿌리 박아온 나무들. 우종영 원장은 그 나무들에게서 인생을 배웠다.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나무와 교감을 통해 삶의 지혜와 희망을 얻을 수 있기를 그는 꿈꿔본다. 참 유치원 선생님들이 하나라도 더 하려고 예. 이제 빗쫑긋해서 듣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예. 아이들이니까 훨씬 더 숲과 친하게 지내는 게 좀 중요하죠. 제가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책이 한 10권이 넘는데요. 거의 어린이 책들이에요. 아, 그래요? 왜 어린이 책을 쓰기 시작했냐면, 나무를 치료하다 보니까는 이제 이 사람들하고 부딪힐 때가 있어요. 부딪히면은 어른들은요, 이미 그 어떤 감정의 벽이 있어요. 감성의 벽이. 못 알아들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권이 걸려 있으니까. 그죠? 자기 이익하고 반대가 되면은 끝까지 전혀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여기 나무가 있는데 이걸 뿌리를 자르고 집을 짓겠다. 그럼 요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까지 나무 무슨 상관이냐. 그까지 나무 또 뭐. 뿌리는 절로 갈 거고 아무 상관없다. 이런 식이거든요. 예. 그래서 어른은 이 감성의 벽이 너무 높기 때문에 지금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해줘야 미래가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린이 책들을 이제 쓰기 시작했는데, 최근에 와서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이들이 숲에서 뛰어놀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거를 우리가 이제 그 좀 전문적인 용어를 얘기하면 자연 결핍 장애를 일으켜요. 자연 결핍 장애. 결핍 장애. 예. 그러니까 그 결핍 장애가 뭐가 있을까요? 아이들이 숲에서 자라지 않으면 크면서 어떤 장애를 일으킬까? 어떤 장애를 일으킬까요? 쉽게. 웃으면 마음이 상막해지지 않을까? 그렇죠. 마음이 상막이죠. 그리고 예. 아이들이 막 부산스럽게 움직이고, 예. 그다음에 그 우울증이 잘 오고. 예. 왜 그러냐? 몸에 근육이 안 붙어 있는 상태에서 가둬 놓고 아이들을 가리키니까 아이들이 자꾸 삐뚤어 나가는 거죠. 네. 결핍 장애를 일으키는데, 자연에서 그러면 아이들하고 어떻게 놀을까? 그러니까 어떤 프로그램으로 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자연의 소리를 들으면서 그 노래를 흉내내고 따라 부르고 막 그러면서 뛰어노는 게 가장 자연스러울 것이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어린이집 그 원장님들, 유치원 선생님들하고 같이 이제 얘기를 하게 된 거죠. 자, 요즘에는 이렇게 집에서 화초 가꾸시는 분들도 정말 많고요. 저희 네. 부모님도 애지중지 키우시는데 잘 안 될 때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아유. 오늘 전문가를 모셨으니까 네. 좀 잘 키우는 방법 좀 전수해 주시죠. 그 집안에 있는 화초를 네. 잘 죽이는 사람이 두 부류예요. 어떤 부류인 거예요? 게으르거나 부지런하거나. 옛날에 중국 당나라 시절에 네. 곽타타라는 사람이 살았어요. 네. 근데 이 사람이 너무 그 나무를 잘 키우니까 어떤 사람이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나무를 잘 키웁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나는 나무를 심을 때 바르게 심고 뒤 돌아보지 않는다. 아, 예. 쳐다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바르게만 심으면 된다는 겁니다. 바르게 심어 그러면서 뒷말을 해요. 어떤 사람은 그냥 멋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심어놓고 끊임없이 가서 만져본다는 거예요. 이게 살았는지 죽었는지 껍질도 까보고 흔들어보고 잘라보고 괴롭힌다는 거죠. 건들지 마라. 예. 그 대신 바르게 심어라. 그 얘기를 했어요. 제가 후자에 속합니다. 부지런한 쪽. 예, 쓸데없이 가지치기를 한다고 해가지고 죽어버리대요. 바르게 심어놓지 않는 걸 가가지고 안타까워가지고 제가 껍질을 벗겨보고 이게 죽었냐 살았냐. 그렇죠. 그래서 식목일에 나무 심을 식자가 심을 식자가 나무목이에요. 고들직자입니다. 바르게 그냥 딱 심어라 이거야. 심고는 정직하게 바르게 심고는 딱 심어놓고, 예. 뒤도 돌아보지 마라. 바르게 심었는데 돌아볼 필요가 뭐가 있냐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게을러서 죽이는 경우거든요. 근데요, 게을러서 죽이는 경우 다른 집보다는 네. 살릴 확률이 높아요. 아, 그래요? 예, 부지런한 사람은 허참 선생님처럼 부지런해갖고 자꾸 물도 주고 자르고 그러면은요, 얘가 스트레스 받아갖고 확 죽어요. 근데 오히려. 물을 가물었을 때는 물을 어쩌다 주면 나무 식물이 더 좋아합니다. 아, 그래요? 왜 그러냐면 화분 같은 경우에 우리가 물을 주고 3일 후에 물을 흡수할 수 있어요. 그 물을 바로 바로 먹는 흡수하는 게 게 아니에요. 아니네요. 원칙적으로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 나무 식물의 뿌리는 참 묘해요. 물과 공기를 동시에 요구합니다. 근데 물과 공기는 물성이 다르잖아요. 근데 물만 있으면은 공기가 없으면 숨을 못 쉬어서 대사 활동을 못 해요. 근데 공기만 있으면 물이 없어서 흡수를 못 하고 두 개가 적당히 있어야 되는데 그게 물을 주고 3일 후라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만약에 3일 전에 주고 지금 또 주잖아요. 계속 물속에 잠겨 있는 거예요. 그걸 조심하셔야 돼요. 예. 우리 어머님은 기가 막히게 화초를 잘 가꾸세요. 자우지가 거의 주고 가는 걸 갖다 놓으면 네. 그냥 기가 막히게 아름답게 다 꽃을 피우게 만들어요. 근데 물 주는 요령이요. 네. 우리는 그냥 이렇게 봐서 흙이 포석포석하면 물 그냥 줘버리잖아요. 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물이 고인다 이거죠. 예. 그리고 또 있다가 또 누가 와서 옆에서 또 쳐다보고 또 해주고. 한 사람이 줘야 되는데 이렇게 줘버린. 근데 어머님은 그냥 이렇게 해서 찍어서 손에 흙이 착 묻으면 그 물기 있으니까 괜찮다. 저희는 조금 끝을 예. 그 겉을 약간 파봐요. 예. 그리고 찍어봐가지고 살짝 그 물기가 비치나 안 비치나 이게 물 비치면 주면 안 돼요. 아, 겉에만 말랐다고 무작정 줄 게 그럼요. 아니고요. 겉에는 마르지만 속은 아직 젖어 있고. 예. 그리고 밑에 물 받침대 네.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받침대만큼만 물을 줘라. 그렇죠. 그리고 그 화분을 자세히 보시면 옆에가 이렇게 뚫려 있어요. 예. 밑에 보면 네네. 거기 공기구멍이에요. 아. 그런데 물을 자주 주면은 그 공기구멍을 막고 있어요. 밑에 물 받침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 공기구멍을 막고 있으니까 이게 공기가 통하지 않죠. 예. 그래서 죽어요. 그래서 화분 옆을 이렇게 뚫어놓은 거예요. 사방에 네 군데를 뚫어놨거든요. 예. 밑에 보면 예. 그 공기구멍이에요. 우유는 어떻게 그냥 주는 겁니까? 아니 우유는 절대 주면 안 돼요. 아, 그래요? 왜 그러냐면요. 옛날에 어떤 그 원예 강좌 시간에 텔레비에 나와가지고 우유를 주면은 나무가 잘 자란다. 그러니까 욕심에 우유를 분 거예요. 그럼 땅이 부글부글 끓어요. 막 그 저기 부패되면서. 만약에 우유를 주고 싶다면 우유를 한 방울 나무까지 다 마셔요. 네. 한 방울도 남기지 말고 예. 끝까지 끝까지. 한 방울 떨어질 때까지. 그 다음에 물을 부어서 이렇게 헹궈갖고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약간 뿌일 거예요. 예. 그 정도 이상의 농도는 안 됩니다. 왜 약간 상한 우유도 그거 안 돼요. 주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봤는데. 사람과 마찬가지로 식물 신기하네요. 아니 토양이 부패한다고요. 토양이. 그래서 뿌리까지 같이 썩어요. 냄새가 나고 막 흙이 뒤집어져요. 우유 넣어주면요. 맥주는 어떻습니까? 맥주는 3일 후에 알코올 빠져나간 다음에. 아, 꺼내놓고. 예, 아니, 맥주를 따갖고 남잖아요. 네. 그냥 그 잔에 있는 채로 3일을 놔두시고 그 뒤에 주면 좋아요. 왜냐면 그게 다 효모거든요. 예. 막걸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빼낸 다음에 줘요. 막걸리는 소나무에다 이렇게 주고 예, 뭐 이런데.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물에 타서 줘야 되는데 막걸리 자체가 영양분은 아니에요. 아, 막걸리 자체가 영양분이 아니라 그게 유기물에다가 효모가 있거든요. 예. 이게 다른 미생물을 불려들여서 토양이 비옥하게 돼서 결국 뿌리가 이게 그 잘 흡수하게끔 만드는 것이 직접 영양분은 아니죠. 예. 참 잘 자라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죽는 경우가 있어요. 예. 이런 걸 방지하려면 평소에 어떤 걸 눈여겨봐야 할지요? 그런 거죠. 저희가 진단을 나갔을 때 큰 나무도 그렇고요. 항상 가지 끝을 봐요. 가지 끝. 예. 그러면 아무리 건강한 나무라도 아침에는 이 바짝 서 있고 낮에는 이렇게 수그러 들어 있어요. 왜냐하면 강한 햇빛에 적응을 못하니까. 예, 예.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가지고 어느 화초든지 맨 가지 끝만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가지 끝은 태어나지 얼마 안 되는 잎이 있거든요. 예. 그 잎이 축 처져 있으면 아침에도 처져 있으면 문제가 생긴 거예요. 뿌리가 썩었거나 뭐 건조하거나 부패했거나. 이게 이상 징후를 발견하는 건 가지 끝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진단 나갈 때 새벽에 갑니다. 새벽에 나가서 해 뜨려고 그럴 때 막 어스름할 때 가지 끝을 봐요. 그리고 이 나무가 얼마나 건강한지를 알 수 있어요. 화초도 마찬가지죠. 화초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갑자기 평상시보다 잎이 작게 나오거나 누렇게 되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진딧물이나 뭐가 있어요. 그런 해충들은 눈에 보이니까 뭐 해충들이 이렇게 흡집을 하면 즙을 빨아먹으면 이파리가 나오다가 오글오글해져요. 그 이제 요건 해충이 빨아먹었구나 이제 그렇게 아시면 되죠. 네. 아침에 일어날 수가 있나? 그러니까 일단 봐야 하는데 일어날 수가 있어야죠. 주무시지 마시고 예. 해가 이렇게 뜬 다음에 주무시면 돼요. 아, 기다렸다가. 그렇죠. 새벽까지. 기다렸다가. 지금 현재 예를 들면은 이유 없이 지금 잘 키우는 잘 예. 커가던 화초들이 꽃도 잘 예. 키우던 게 지금 이상이 다 밑부분이 다 말라 죽고 이렇게 뽑아보면 뿌리가 그렇죠. 말라 있고 예. 그거 왜 그런가요? 그런 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화분이 이렇게 있으면 예. 위에 잎이 먼저 상하느냐 밑에 잎이 먼저 상하느냐인데 밑에 잎은 워낙 이제 딱딱해져 굳은 상태라 잘 안 상하거든요. 예. 근데 얘가 노랗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질소 성분이 부족한 거예요. 비료를 좀. 예, 그때 비료 성분이 부족한 거고 밑에가 누렇게 떨어지면은 위에가 먼저 되면은 뿌리가 상한 거고 아니 건조나 부패나 그런 거죠. 건조하거나. 아래 위에를 따로 놓고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 예. 나무는 가지치기도 또 잘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가지치기도 참 이게 어렵더라고요. 어렵죠. 예. 가지치기는 이런 거 같아요. 아이가 자랄 때, 자 아이를 우리는 자유방임주의야. 아이가 네 알아서 잘 커봐. 그러면 이제 뭐 밥도 주고 잘하지만 일일이 간섭을 안 한다는 거죠. 이게 자라다가 아이가 삐뚤어 나갈 때가 있어요. 예. 그럴 때는 한마디 해줘야죠.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예. 이렇게 해. 예. 한마디 해줘야 될 때가 예. 바로 나무에는 가치야 시기라는 거죠. 너 이쪽으로 너무 뻗으면 안 돼. 주체 없이 너무 많이 가갖고 옆에 나무하고 붙으면 어떡할 거야. 그때는 이제 치열하게 이제 뭔가 기싸움이 벌어지겠죠. 나무들끼리도. 예. 그럴 때는 전정을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해줄 거냐. 네. 그때는 진짜 심사숙고해야 돼요. 어. 왜냐하면 요 가지를 잘랐을 때 어떤 반응이 일어날지 나무가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얘가 어떻게 반응이 일어날지를 꼼꼼히 따져본 다음에 해야지 딱 자르고 나서는 이미 다시 붙일 수가 없어요. 떨어진 가지는. 그래서 이제 생각을 많이 하고 잘라야죠. 다음에 일어날 일을 예측을 하고 잘라야죠. 예. 그냥 무작정 자를 게 아니네요. 그렇죠. 예. 잘 커가도 좀 하는 이 분재 종류인데 하는 게 이걸 좀 가지치기를 좀 해줬더니 더 잘 자라라고 해줬더니 싹 죽어버리대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지금 현재 식물이 잘 자라고 있다면은 뿌리하고 우리 지상부 줄기와 가지 잎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이 뿌리의 양만큼 얘의 양만큼. 근데 얘를 자르면 그러니까 가지를 잘랐다는 건 뿌리를 그만큼 잘랐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자르니까 갑자기 뿌리가
영양분이 안 오는 거예요. 잎에서 만들지 못하니까 갑자기 염량이 줄어들었으니까. 아, 잎에서 만든 겁니까? 잎에서 양분을 만들어서 뿌리로 보내줘야지 뿌리도 그거 먹고 살면서 새로운 뿌리가 내리고 양분을 흡수하죠. 이게 이제 서로 순환하는 과정인데 우리가 뚝 잘라버리면 내려오는 영양분이 없으니까 뿌리도 굶어 죽어요. 굶어 죽으니까 비닉비닉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기 비율이 안 맞는다는 거죠. 조화가 깨트리면 안 돼요. 예. 함부로 치면 안 되겠네요. 저도 조금만 해야지 갑자기 많이 자르면은요 이것도 보기 싫어 저것도 보기 싫어 하면서 대충 예쁜 모양 만들려고 잘라놓으면 뿌리가 스트레스를 받죠. 제가 술 취했습니다. 예. 그 가위를 들고 그냥 이거 저 보기 좋게 잘랐더니 그렇죠. 그게- 이렇게 딱 삼각형으로 아, 예, 삼각으로 이렇게 자르셨겠죠. 예. 아우, 그 근사한 건데. 네. 오늘 방청하러 오신 분들이 어머님들께서 화초를 예. 많이 키우셔서 그런지 굉장히 열성적으로 듣고 계시더라고요. 궁금하신 점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 한번 질문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어느 분이? 예, 아, 예. 저기 어머니. 마이크 좀 드리세요. 네. 네, 화초를 기를 때 물을 자주 줘서 그런지 자주 죽는 경우가 있어서요. 물은 얼마만큼에 한 번씩 주는가? 며칠에 한 번 얼마만큼 네. 며칠이나 얼마만큼은 없어요. 왜냐하면 화분에 안에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텐데 이파리가 두껍고 잎이 작은 애들은요 햇빛을 많이 받아야 되고 물은 적게 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배치를 첫째는 잘해야 되고 며칠만큼이 아니라 대부분 주부님들이 베란다에 이게 쭉 화초가 있으면 청소하면서 물을 줄 때 샤워기 꼭지 틀어서 예. 쫙 다 주죠. 예, 예. 한꺼번에. 맞습니다. 근데 많이 먹어야 될 애, 적게 먹어야 될 애가 따로 있는데 그거를 같이 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주지 마시고 이번엔 얘가 먹어야 돼, 이번에는 얘가 먹어야 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줘야 됩니다. 예. 네. 네, 어머니. 네, 저는요, 아까 강연하시는데 무지하고 욕심 때문에 네. 나무를 많이 죽인다 그랬는데 저도 무지한 연고로 산에 이렇게 붙은 밭이 있어요. 네. 농지가 있는데 무지해서 거기다가 물이 많이 나는 곳에 대추나무를 심었었어요. 그랬는데 대추나무가 다 죽어버렸어요. 네. 그래가지고 물이 좋아하는 나무가 있을 텐데 물이 좋아하는 나무가 무엇이 있나 어떤 나무를 거기다 심어야 되나 그래서 좀 알고 싶어요. 좋은 질문이신데요. 이런 거예요. 산에나 들판을 좀 다녀보세요. 이게 다니시면은 누가 심은 게 아니고 자연적으로 거기가 좋아서 자라는 애들일 거라는 거죠. 심은 거 벌써 표가 나요. 일정한 간격 아니면 어떤 공원 그런 데 마시고 산에 가보시면은 산이라는 게 이게 들판도 그렇고 물도 있고 바위도 있고 능선도 있고 많잖아요. 근데 거기서 잘 자라고 있으면 그 환경에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이 지금 있으면 뿌리가 깊이 내려가는 애들은 다 죽거든요. 대추나무 뿌리가 밑으로 내려가는데 옆으로 뻗는 애들을 심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꼭 과실수를 심고 싶으세요? 네. 없는데요. 과실수들은 해도 많이 봐야 되고 영양분도 줘야 되고 물이 너무 많으면 안 돼요. 그래서 과수원을 보시면 대부분이 구릉지에다 다 과수원을 해요. 바람도 잘 통하고 해도 잘 뺏고 물이 고여 있으면 안 되는 게 주로 과수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꼭 그런 걸 하다 심고 싶으시면은 뭐 봄에 꽃피는 산딸나무라든지 그런 거 정도는 괜찮습니다. 예. 호두나무는 어땠어? 호두 드셔보셨죠? 예. 굉장히 영양 덩어리예요. 예. 영양 덩어리만큼의 열매를 맺으려면 땅이 좋아야 돼요. 그래서 모든 유실수 중에서 가장 비옥한 땅을 요구하는 게 호두나무예요. 그래서 정말 좋은 땅에 심지 않으면 호두는 잘 안 됩니다. 그 비료를 주는 요령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뿌리에 근접해야 됩니까? 뿌리로부터. 그거는 나무마다 다르고요. 예. 내가 예를 들어서 비료를 요만큼을 주고 싶다. 네. 근데 유실수 같으면 이만큼을 통째로 가을에 다 주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이듬해 봄에 꽃을 잘 안 피워요. 가지만 자라요. 반을 나눠서 가을에 주고 열매를 맺은 다음에 바로 비료를 주면은 그걸 추비라고 우리가 보통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 열매를 메우는 데들이 이제 힘을 쓰는 거죠. 근데 꽃 피기 전에 너무 많은 비료를 주면은 열매를 못 맺어요. 그냥 가지만 자라죠. 네. 나무는 얻은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화초든. 예, 그래서
그 요즘 뭐 그 주말 텃밭이나 아니면 이렇게 책자들이 많이 주거든요. 나라에서도 많이 만들어주고 원예기술센터에서 보면은 꼭 걸음을 몇 월에 한 번 주고 몇 월에 한 번 주고 나눠서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번에 얼마만큼 주십시오는 없어요. 예, 기간별이 그게 중요하죠. 땅을 파고 꼭 주셔야 돼요. 가해로 땅을 파면 뿌리가 조금 나오거든요. 잔뿌리 나오는 데를 이렇게 파가지고 비료를 땅 속에다 줘야 돼요. 보통 위에다 뿌려주잖아요. 예. 뿌려주면 이 비료를 먹으려고 땅 뿌리가 올라와요. 이 빨아먹으려고 올라오게 되면은 건조나 추위에 말라 죽거나 추위에 얼어 죽어요 뿌리가. 그래서 땅을 파고 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약간 뿌리가 좀 보여. 네네 예. 좀 파고서 줘야 돼요. 이제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의 그 성품을 나무에 빗대보게 된다 하고 들었는데 뭐 유지훈 씨나 저는 어떤 나무가 떠오릅니까? 궁금하네요, 정말. 예. 사람을 잠깐 나무에 뭐 빗대서 뵀지만. 보게 된다고 하시는데 네네. 아주 예쁜 나무라고 해야 되겠죠? 아니 뭐 그대로 보는 대로 느낀 대로. 네, 느끼신 대로. 유지훈 씨는 어떤 나무? 혹시 명자나무라고 아세요? 예? 명자나무? 명자. 명자가 그 모과나무하고 비슷한데요. 이렇게 작아요. 예. 작은데 꽃이 굉장히 예쁜데요. 그 꽃이 잘 안 작은 게 보여요. 너무 예쁘게 폈는데 잘 안 보여요. 예. 작지만 꽃이 아름다운, 예, 하지만 잘 예, 보이지 예. 않는. 눈에 띄진 않지만 굉장히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아름다운 예뻐요. 꽃인 것만 기억할게요. 네. 화천 선생님은 어떤 나무가 잘 어울리시나요? 뭐저 성황당 뭐 나름 고목나무지 뭐. 이거 당산목 같은 느낌. 당산목. 많은 사람이 와서 기대고 싶은 나무. 예. 딱 어울리네요. 아 진짜요?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참 사람이 나무에게 배워야 할 점도 분명히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그렇죠. 부분들을 배우면 좋을까요? 네. 나무는 우리 사람들처럼 숲을 이루죠. 숲을 이루고 살아가는데 아무 말 없이 나무는 살아간다는 존재 자체가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뭐 조금만 기부를 하거나 좋은 일 하고 막 떠들고 뭐 나 이런 일 했어 그리고 막 하는데 나무는 말 없이 세상을 아름답게 꾸며간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 상당히 제일 큰 덕목인 것 같아요. 나무와 함께 살아가는 삶. 그 길에 꼭 이루고 싶은 일이 있으면 그게 뭘까 궁금하군요. 저도 농장에서 나무를 키우고 있어요. 자작나무를 키우고 있는데 사람들은 야 저기 뭐 돈이 되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무럭무럭 자라는 거 보니까 굉장히 그 즐겁고 보람되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직접 자기 땅이 있어야만 하는 게 아니라 네. 뭐 산에서 자라든 들판에서 자라든 자기 나무를 하나 정해가지고 이렇게 이건 내 나무야 그래서 가서 이제 얘기도 하고 그렇게 되면 세상이 굉장히 풍요로워질 거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그런 마음을 일깨우는 책도 쓰고 싶고 예. 예. 또 더 다니고 싶고 그렇습니다. 정말 오늘 많은 것을 또 배웠습니다. 나무를 사랑하면서 그 나무에 관한 이야기 듣다 보니까 네. 어쩌면 우리 생활하고 똑같을까. 맞아요. 이제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네. 앞으로도 나무가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삶의 지혜도 저희가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화점의 토크 엔조이 오늘 이 시간 순서 마치고요. 다음 주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숲은 희망의 씨앗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절망할 때나 아니면 힘들 때 숲에 가서 희망과 어떤 새로운 용기를 솟을 수 있는 그런 곳이 씨앗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